여러분 안녕하세요. 윤희의 미라클 모닝의 윤희입니다. 오늘 제가 가져온 헷갈리기 쉬운 맞춤법은 바로 치르다와 치루다의 구별 문제입니다. 여러분은 이 둘 중 어떤 것을 쓰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시나요? 정답은 치렀다입니다. 주어야 할 돈을 내주다, 무슨 일을 겪어내다, 아침, 점심 따위를 먹다의 의미를 가진 단어는 치르다이며 활용할 때는 치러, 치렀다, 치르고, 치르니 등으로 씁니다. 반면 치르다는 치르다의 틀린 표현으로서 존재하지 않는 단어입니다. 따라서 치러, 치렀다, 치르고, 치르니 등도 모두 틀린 표현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는 어떤 표현을 쓰는 것이 옳을까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알려주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윤희의 미라클 모닝의 윤희입니다. 오늘은 제가 단어의 오용 문제를 가져왔는데요. 바로 결제와 결제의 구별 문제입니다. 여러분은 여기에서 이 둘 중 어떤 것을 쓰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시나요? 정답은 결제입니다. 결제는 일을 처리하여 끝을 냄, 그리고 증권 또는 대금을 주고받아 매매 당사자 사이의 거래 관계를 끝맺는 일의 뜻으로 주로 돈과 관련하여 쓰입니다. 따라서 앞에 예문에서는 결제가 옳은 것이죠. 반면 결제는 결정할 권한이 있는 상관이 부하가 제출한 안건을 검토하여 허가하거나 승인함의 뜻으로 제가와 비슷한 뜻입니다. 서류를 결제하다, 결제가 나다처럼 쓰이는 것이죠. 이처럼 결제와 결제는 형태와 발음이 비슷해도 명백히 다른 뜻이니 잘 구별해서 사용해야겠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는 둘 중 어떤 단어를 쓰는 것이 자연스러울까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알려주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윤희의 미라클 모닝의 윤희입니다. 오늘도 제가 단어의 오용 문제를 가져왔는데요. 바로 건투와 권투의 구별 문제입니다. 여러분은 건투를 빌다와 권투를 빌다 중 어떤 것이 옳다고 생각하시나요? 이를 알기 위해 각각의 단어가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는지 함께 살펴보아요. 먼저 건투는 의지를 굽히지 않고 씩씩하게 잘 싸움이라는 뜻입니다. 예로는 당신의 건투를 기원합니다 같은 것이 있죠. 반면 권투는 우리가 아는 그 경기를 이르는 말입니다. 글러브를 끼고 상대편 허리 벨트 위에 상체를 쳐서 승부를 겨루는 경기 말이지요. 따라서 권투를 빌다라는 표현은 잘못된 표현이며 건투를 빌다가 바른 표현입니다. 이처럼 건투와 권투는 형태가 비슷하지만 매우 다른 뜻을 가지고 있으므로 잘못 사용하지 않도록 주의해야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윤희의 미라클 모닝의 윤희입니다. 오늘 제가 가져온 헷갈리기 쉬운 맞춤법은 바로 궤변, 궤변의 구별 문제입니다. 이 단어들을 잘 구별하기 위해 각각의 단어의 뜻을 함께 살펴보아요. 첫째, 궤변은 상대편을 이론으로 이기기 위하여 상대편의 사고를 혼란시키거나 감정을 격앙시켜 거짓을 참인 것처럼 꾸며대는 논법이라는 뜻입니다. 즉, 그의 말은 일견 그럴듯해 보이나 실은 궤변이다 같은 문장에서는 궤변을 쓰는 것이 옳은 것이죠. 둘째, 궤변은 예상하지 못한 괴상한 재난이나 사고 또는 무너져 모양이 바뀜이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궤변을 쓸 자리에 대신 쓸 수는 없습니다. 셋째, 궤변은 궤가 변하는 것을 보고 점치는 일이라는 뜻으로 일상에서 볼 일은 그다지 많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는 어떤 단어를 쓰는 것이 가장 자연스러울까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알려주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윤희의 미라클 모닝의 윤희입니다. 오늘 제가 가져온 헷갈리기 쉬운 맞춤법은 바로 금세와 금세의 구별 문제입니다. 여러분은 여기에서 둘 중 어떤 말을 쓰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시나요? 정답은 금세입니다. 금세는 바로 지금을 뜻하는 한자어 금시에 조사애가 붙은 금시에가 줄어든 말입니다. 그래서 금세가 아니라 금세인 것이지요. 물론 밤사이, 그 사이의 준말인 밤새, 그새 등에는 아예 새를 쓰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금시에가 줄어든 말인 금세에는 아예 새가 아니라 어이의 새를 쓰는 것이 옳습니다. 한편 금세에는 다른 뜻이 있습니다. 물건의 값 또는 물건의 비싸고 싼 정도라는 뜻입니다. 이처럼 금세와 금세는 다른 뜻을 가지고 있는 다른 낱말이니 금세를 써야 할 자리에 금세를 대신 잘못 쓰지 않도록 주의해야겠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는 어떤 단어를 쓰는 것이 옳을까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알려주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윤희의 미라클 모닝의 윤희입니다. 오늘은 제가 표현의 오용 문제를 가져왔는데요. 바로 염두에 쓰인 문제입니다. 여러분은 염두에 두다와 염두에 두다 중 어떤 것이 옳은 말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정답은 염두에 두다입니다. 염두는 생각의 시초 또는 마음의 속이라는 뜻이며 따라서 염두하다는 자연스러운 표현이 아닙니다. 염두를 생각의 시초 혹은 마음의 속으로 바꾸어 생각하면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생각의 시초에 두다 혹은 마음의 속에 두다는 어색하고 생각의 시초에 두다 혹은 마음의 속에 두다는 옳으므로 염두에 두다가 아니라 염두에 두다가 옳은 것이죠. 그럼 몇 가지의 예문을 더 살펴볼까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윤희의 미라클 모닝의 윤희입니다. 오늘 제가 가져온 헷갈리기 쉬운 맞춤법은 바로 어차피와 어차피의 구별 문제입니다. 여러분은 이 둘 중 어떤 것이 옳은 말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정답은 어차피입니다. 어차피는 이렇게 하든지 저렇게 하든지 또는 이렇게 되든지 저렇게 되든지라는 뜻으로 이왕, 기왕, 어차어피 등과 비슷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어차피는 한자로 구성된 한자어입니다. 각각의 한자는 어조사어, 이차, 저피이지요. 반면 어차피나 어차피 등은 표준어가 아니며 어차피의 틀린 표현입니다. 이처럼 한자로 구성된 말인 어차피를 어차피나 어차피 등처럼 잘못 쓰지 않도록 주의해야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윤희의 미라클 모닝의 윤희입니다.
오늘은 제가 단어의 오용 문제를 가져왔는데요. 바로 게시의 구별 문제입니다. 이 단어들을 바르게 사용하기 위해 각각의 단어의 뜻을 함께 살펴볼까요? 첫째, 게시는 행동이나 일 따위를 시작함, 시장을 처음 열어 물건의 매매를 시작함 등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무언가를 시작하는 상황에 알맞은 말인 것이죠. 둘째, 게시는 여러 사람에게 알리기 위하여 내붙이거나 내걸어 두루 보게 함, 또는 그런 물건이라는 뜻입니다. 즉, 공고 게시, 게시판 등처럼 쓰이는 것이죠. 셋째, 게시는 깨우쳐 보여줌, 또는 사람의 지혜로서는 알 수 없는 진리를 신이 가르쳐 알게 함이라는 뜻입니다. 즉, 주로 종교적 의미로 신이 인간에게 무언가를 가르쳐준다는 의미로 사용되는 단어인 것이죠. 그렇다면 여기에서는 무슨 단어를 쓰는 것이 가장 자연스러울까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알려주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윤희의 미라클 모닝의 윤희입니다. 오늘 제가 가져온 헷갈리기 쉬운 맞춤법은 바로 공항과 공황의 구별 문제입니다. 이 둘을 잘 구별하기 위해 각각의 단어의 뜻을 한번 알아볼까요? 첫째, 공항은 첫째로 항공수송을 위하여 사용하는 공공용 비행장의 뜻이고, 둘째로 수학 용어 일반항과 같은 뜻입니다. 즉, 인천공항, 김포공항, 공항에서 탑승 수속을 밟았다 등처럼 사용되는 것이죠. 둘째, 공항은 첫째로 두려움이나 공포로 갑자기 생기는 심리적 불안 상태, 둘째로 경제 관련 용어로 경제 순환 과정에서 나타나는 경제 혼란의 현상, 셋째로 두려워서 어찌할 바를 모름의 뜻입니다. 즉, 공황장애, 그 사실에 그들 모두는 큰 공황에 빠졌다처럼 사용되는 것이죠. 이처럼 공항과 공황은 완전히 다른 뜻이니 잘 구별해서 사용해야겠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는 무슨 단어를 쓰는 것이 가장 자연스러울까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알려주세요.